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한여름 불쾌지수보다 더 높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제죠.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봅니다. 선대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됐다라고 트위터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한 몇 달간 고생해서 이제 사이트를 좀 새로 개편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간 구독 회원들한테 이제 그 경제 정보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뭐 회비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좀 많이 강화를 해서요. 네. 좀 더 일반 회원들이 또는 일반 방문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개편 맞춰서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특별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직한 목소리를 내고 또 이사에 기여하는데 좀 더 좋은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 주소는요, 제 이니셜인데요. 네. SDI, 다음에 economics의 nomics를 합친 겁니다. SDINOMICS.com 이렇게 됩니다. SDInomics.com. 네네. 이렇게 하면은, 되고, 뭐, 포털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 하면 되게 나오죠? 예, 금방 다 나옵니다. 네. 거기 가입해서 네. 회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네. 또는 뭐 두 번씩 정도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재벌이나 정부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소신껏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경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가게의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보고서를 이렇게 구독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만족도가 좀 높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경제 정보를 제공하네요. 네네, 뭐 그렇지만 다양한 공익적인 목소리를 이제 계속 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 국민 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이 재벌 광고를 받는다거나 또 정부 광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이제 연구소 회원들의 십시일반을 통해서 네. 이제 이 눈치 안 보고 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SDInomics.com으로 접속해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거 홍보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좋습니다만. 예. 당정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거래 정상화에 비중을 두고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전월세에 네네.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집 좀 사라 이런 정책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써먹어서 효과가 잘 안 나온 것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뭐 전월세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포장은 전월세 대책인데 지금까지 늘 이렇게 집주인들을 부담을 덜어주거나 또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사람 뭐 잘 없습니다만 네. 여력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한테 집 사서 뭐 임대 사업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나온 게 뭐 월세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뭐 지금까지 잘 먹히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먹힐 수가 없는 게 한국에서 임대소득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깎아준다고 해본들 그거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 뭘 깎아줘요. 아니 제가 사는 데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분을 뭐 폐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게 한 10가구 정도 5층짜리 그 빌라인데 네. 여기 임대를 주고 있는데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 뭘 신고할 일이 있어 하려고 그랬더니
막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안 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업자 신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대다수가 신고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에 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봉급생활자도 꼬박꼬박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이건 사실 불로소득에 가깝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제대로 과세 안 하면서도 이런 데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깎아준다는 이야기만 하죠. 이런 데. 네.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네. 이게 핵심인데요. 네. 이게 매매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네. 그 혜택이 집 없는 서민들보다는 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주택 공급업자 아니면은 네. 그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네. 누가 봐도 뻔한 것 같은데. 네. 예. 좀 양도세 중과 폐지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공공의 역할을 지금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네. 자꾸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은 공급도 안 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들로 등록을 해서 하면은 정부세 깎아준다, 재산세 깎아준다, 양도세 중과 폐지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까지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주택 투기 좋게 말해도 투자 정도였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중요한 그 공익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공익적인 역할을 바라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주택 투기 투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투자 손실이 생긴 것을 어떻게 보면 세금을 깎아줘서 메워주겠다 이런 식의 자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공임대는 당연히 늘려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한국이 5% 정도 되는데요. OECD 국가들 평균은 11.5%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10% 내지 거의 30%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TV처럼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이렇게 사회형 주택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이게 사실은 민간주택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공공성을 띈 그런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한국은 공공임대주택도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주택 공급도 지금 제도가 거의 돼 있지 않아서 네.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공급들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대정적인 요법이라고 할까요? 효과가 있는 네. 것 중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한다면 네. 1회에 대해서 계약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네, 네. 계약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네. 이게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네. 이거는 일단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는 이걸 도입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려하는 쪽에서는요, 네. 우려한다라기보다는 좀 너무 그 우려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를 묶어 놓으면, 네. 실제로 전세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는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일어날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인상을 네.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올려버린다는 거죠. 아, 강제로 묶어놨으니까 네. 그게 풀리면은 확 올린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를 오히려 폭등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겁을 주는데 네. 그 우려를 약간은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19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그때는 정말 주택 공급 자체가 물량이 부족했고 또 그때는 집값이 한창 상승하던 그 정점일 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급도 지금 부족하지 않은데 다만 정부가 이제 집값을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이제 떠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부작용이 전세 시장에서 이제 생겨나서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언론들의 이제 일부 사례를 이제 과장보도한 그런 이제 선동 보도들 때문에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세값을 올려서 이제 상쇄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일정하게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을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시장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시장 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전월세 시장에 지금 수급 상황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냥 시장 원리라는 걸 자기들 편할 때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다만 네.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월세 상한제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려면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이렇게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임대자와 세입자 단체들 간에 이 협상을 하도록 하고 그걸 정부가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그런 모델들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 시장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이제 모여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인프라들을 빨리 구축하는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번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집값이 하락하면 네. 전세가도 사실은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시장 흐름대로 이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계속 부동산 부자들이나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 금융업계 눈치를 보면서 이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네. 집주인들은 사실 이걸 이제 부실 기업 구조 조정하듯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주택들 경우에는 시장에 내놓아서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 부실을 틀고 새로운 깨끗한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증금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전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 있고 수요는 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들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월세 전환 또는 반전세 전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전세 수급이 이제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만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집값을 기준점으로 한 전세가도 이제 떨어지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깨끗한 물량들이 부실을 틀고 난 깨끗한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서 전세 공급도 확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세가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집값이 하락해야 마땅한 시장 원리를 막고 있어서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시장 원리를 떠드는데 기득권 맞는 논리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이 수급 원리 때문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들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충격을 막아줘야 되니 집값 떨어지면 서민도 더 다치니 정부가 떠받쳐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동원하는데 정부가 떠받쳐서 사실은 이런 전월세 시장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 사라 하는 것대로 집 사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큰일 나고 낭패 납니다. 그러니까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물론 소득 여력이 일정하게 있고 또 이제 통합 수요라 통합 필요성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빚을 최대한 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걸 굳이 말릴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집 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특히 빚내서 사면 큰일 나겠네요. 빚내서 사면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말씀하시죠.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야 된다. 예. 그래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으니까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자는 식의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걸 또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사람들이 소득이 넘쳐나는데 돈이 넘쳐나는데 집을 안 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집 살 사람들 빚을 잔뜩 내서 집을 다 샀는데 더 이상 사줄 수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 이걸 이제 정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싶다면 집값이 하락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던 게 3억으로 가면 또는 한 2억 5천 정도로 가면 소득 여력이 쌓여있는 그런 세입자부터 사지 말라고 그래도 집 사는 게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텐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 막으면서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신호를 주면서 집 사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양심불량인 거죠. 네. 정부가 그러니까 빚내게 해줄 테니 하우스푸어가 되라라는 그 메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자, 그러면요. 네. 정부의 계산이라는 것은 집값이 오르면 해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집값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요. 네.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습니다, 아직.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평균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한 10% 이 정도 전후 떨어진 셈인데 네.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추가로 20-30%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떨어졌다. 또 2006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 2009년 그때 고점 가격 대비해서 싸 보인다. 이렇게 해서 덥석 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낭패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부동산 거품 꺼지고 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이제 지금 한국 정부나 건설업계가 하듯이 분양 할인이다, 무슨 여러 가지 집 사면은 세제 혜택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네. 거기서 다시 반토막 나거나 3분의 1까지 떨어진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도 또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한국이 꼭 그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 가계부채 문제와 연동돼 있는 주택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이 싸 보인다 이렇게 해서 덥석 들어간다면 하수포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네. 집 없는 사람들 우리 선대인 소장님의 충고를 명심해야 되겠네요. 예,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 연구소 게시판에도 네. 덥석이 이제 빚내서 이제 집 사신 분들 사연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네. 후회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직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국민 TV를 비롯해서 몇 군데밖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언론들은 집 사라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더 커가지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전국을 덮게 만들겠습니다. 빨리 크시고요.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네네. 저희도 자매 기관으로서 빨리 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